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좀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건 인텔인 것 같아요. 올해,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부진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이었었는데 인텔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바닥에서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 7%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원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을 상당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텔이 좀 반으로 쪼개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인텔이라는 자국의 기업을 두 개로 나눌 거래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정말 초기 단계여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뭐 가능성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 부분하고 그 제조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.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드컴 쪽으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제조 쪽에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으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인텔이 워낙에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독자 생존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시켜버려가지고 좀 살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. 트럼프 정부에서는. 그래서 물론 뭐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장 먼저 인텔한테 지급 확정을 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해서 인텔이 살아날지에 대한 어떤 그 여부를 잘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. 네, 그래서 이런 어떤 쪼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완전히 극초기 단계, 논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 언급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렇게 좀 쪼개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, 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인텔의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다가 이제 좀 TSMC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TSMC 입장에서는 별로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, 아마. 뭐 TSMC도 사실 기술력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을 거고 굳이 미국의 인텔의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할 이유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협의나 이런 합의점을 좀 찾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좀 큰 이슈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워낙에도 전공정이나 반도체 뭐 소부장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가상의 동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는 인텔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 인텍플러스입니다. 근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인텔의 공장이 뭐 브로드컴이나 뭐 TSMC나 이렇게 뭐 사업부가 매각이 돼가지고 쪼개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, 그러니까 설계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딱히 없어요.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. 근데 TSMC 공장 쪽에서는 이제 뭐 인텔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인텍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초반에는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장을 TSMC가 가져가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인텔 기존의 어떤 공장의 그죠? 새롭게 좀 밸류업이 되겠죠. 그 내부적으로 교체가 좀 있겠죠.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그런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 새롭게 좀 충전을 시킬 거고 그러면서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기존의 인텔 밸류체인 기업들보다는 아마 TSMC 밸류체인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TSMC는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을 하던 그리고 본인들의 밸류에 있던 기업들 한테 좀 그런 기회들을 줄 거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TSMC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인텍플러스도 지금 최근에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
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 동반을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고 이제 장기 이평선들 이제 돌파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기대감은 좀 TSMC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관련해서는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동진세미캠,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좀 자리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YM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낑겨놨는데 YMT도 신규 상장 거의 신규 상장? 많이 신규 상장은 아니고 거의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들을 다 이제 퍼뜨려 놓고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잘 아는 종목들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의 매매만 좀 활용을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반도체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큽니다. 제2의 HBM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CXL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제2의 뭐 HBM이다 이랬었는데 사실 CXL이 HBM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그냥 HBM이나 뭐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의 성능을 조금 보완해주는 정도 인 거지 대체할 수 있고 뭐 제2의 뭐 HBM 이렇게 뭐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막 그런 것들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새롭게 있다라고 하는데 소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캠.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 그 젠슨 황 CEO가 CES 2025에서 연설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좀 품목들을 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였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런 뭐 슈퍼컴퓨터가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기업들의 영역이었었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 개인용 그 AI 개인용 AI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한 손에 들어오는 지금 이 젠슨왕 CEO가 들고 있는 요 컴퓨터인데 요만한 사이즈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죠. 네,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될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뭐 극비리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요거를 위해서 이름이 이제 그 디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소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소캠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그 소형 PC라던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D램이 있죠. 네, 그 D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PC에는 그 소딤이라고 하는 그 D램 모듈이 좀 사용이 됐었는데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전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LPDDR5X 요게 들어간다고 해요. 그래서 기존에는 DDR4라던가 DDR5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가장 저전력으로 대표되는 그런 반도체인 LPDDR5X D램을 얻는다.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일반 D램보다 또 모듈의 어떤 정보 뭐 출입구 개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. 뭐 소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입구 개수가 일반 LPCAMM이죠. 걔네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LP캠이 한 644개 정도 되는데 그 뭐 소캠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7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요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뭐 소캠이 HBM
DM처럼 AI 컴퓨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메모리가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요거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장비라던가 그리고 여기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기판 관련한 종목들 특히 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런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소캠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판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심텍이라던가 TLB 아직까지 뭐 소캠에 확실하게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뭐 확실한 밸류체인이 됐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성능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그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근데 기존의 뭐 그 DDR5라던가 이쪽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심텍이라던가 TLB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뭐 LP DDR5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오셈이라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, 제주반도체, 뭐 샘CNS, 코리아 서키트 네,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심텍이라던가 3대 그 기판주들이 있잖아요. 심텍, 대덕전자,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근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덕전자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이 심텍이었고 그 다음이 코리아 서키트였었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심텍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기 이평선도 좀 돌파를 해줬고 120일선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제 아직 좀 바닥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가상의 부담이 좀 덜한 네,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이제서야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네,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심텍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근데 채팅창에서 마이크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네. 마이크가 어떻게? 마이크에서 잡음이 난다고. 그런가요? PD 뭐 이상 없죠? 머리카락이 머리카락. 이게 제가... 비싼 거라 예민해가지고 비싼 거군요. 털털하지가 않아 애가 마이크가. 예민하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머리를 좀 머리를 안 건드리게 조심하면서 네.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. 그리고 뭐 샘CN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저점을 좀 높이면서 전 고점 돌파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. 네, 샘CNS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들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이평선들 골든크로스를 또 초입에 두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아요. 네,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. 거의 완료가 됐고 사실 이제 다시 좀 소각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나올 건데 어쨌든 1차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근데 AMD가 AI 칩 출시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이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땡겨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.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HBM3 12단 공급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네,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상반기, 그러니까 올해 여름쯤, 그러니까 중순쯤으로 좀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이 삼성전자는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HBM 쪽 기존에 좀 많이 기대감이 지연이 됐었던 연기가 됐었던 이쪽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. 반도체 말고 지금 또 제일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. 로봇.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인데 아까 앞서서도 김영철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제일 크게 부각을 받았던 내용이 그거였어요. 지금 13F 보고서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
나왔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어떤 지금 현재 지분 내용이나 이런 것들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그 13F 보고서 내용이 좀 상당히 부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13F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들이 몇 기업이 있어요. 그리고 빠진 기업들도 있고요. 일단 빠진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서브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 엔비디아가 지분을 확보했었던 로봇 기업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로봇 기업이 빠졌고 그리고 사운드 AI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빠졌습니다. 네, 근데 어쨌든 지금 빠지고 새롭게 추가한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위라이드라는 기업이랑 그 네비우스라는 기업이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브 로보틱스를 빼고 아마 추가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좀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듯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입니다. 그리고 뭐 세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범용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미 실제로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좀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나름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인증이 돼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요게 좀 딱 발표가 되고 위라이드가 한 80% 급등을 했고요.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빠져나간 서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%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금요일날 보였고 그리고 네비우스 새롭게 추가된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AI 그 회사입니다. AI 회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사업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서 AI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자율주행이랑 AI 이런 기업들을 새롭게 추가한 거는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쪽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함께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로봇 사업이잖아요. 그래서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같이 좀 접목시켜서 앞으로의 어떤 좀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은 계속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최근에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막 다 같이 끌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거는 좀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돌려주고 이어져서 좀 시세를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계속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관심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그 리포트들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목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대공황 예측한 그 사람 뭐죠? 아니요. 그 레이 달리오. 네. 레이 달리오? 레이 달리오도 이번에 그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를 추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분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13F 보고서를 보면은 좀 테슬라를 추가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테슬라가 뭐 회복을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. 자율주행 좀 뭔가 찐수의 기업이라고. 왜냐하면 SOS랩이나 이런 라이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물론 뭐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랑 접목시켜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딱 한정지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. 왜냐면은 뭐 비아디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다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좀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뭐 삼성전기 그리고 H7만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계속 높이면서 그 우상향 채널들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전고점 45,000원 정도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 라인 하단대까지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분할로 좀 조금씩 좀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MC넥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MC넥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쪽인데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. 조정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전히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심도는 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메타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메타가 또 로봇
로봇에 참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사업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관련한 좀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라던가 이쪽들은 계속해서 좀 이 수단매를 도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,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한번 자리 잡고 금요일날 좀 반등해주는, 좀 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. 네, 그래서 로봇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참전한다고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다른 공장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랑은 조금 타깃이 다르긴 합니다. 메타는 가정용 로봇이고 집안에서 좀 일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로봇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메타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은 워닉홀딩스가 이전에 메타 손 관련 메타 로봇 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상한가 갔던 이력이 있는 네,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뭐 딱히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.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. 윗꼬리도 많이 달고 조금 주가가 좀 더럽다?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관련해서 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도가 있고 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실제로 나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워닉홀딩스라는 기업은 메타의 로봇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주는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. 갑자기 요즘 장중에 이주연 대표하고 많이 하더니 입이 많이 거칠어지셨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진지하게 이주연 대표님이랑 저희 좀 언어를 순화해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이제 대화를 주남매 이러시면 네. 곤란해요. 죄송합니다. 네. 네. 아니 괜찮아요. 네. 편하게. 그런 게 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도 있지. 그래서 가끔 이게 단어가 잘 대체가 안 되고 평소 언어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평소에 상당히 거칠게 해나가요? 그거 아니라 좀 주가가 더럽네. 약간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잖아요. 네, 요거는 그래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- 또 아쉬운 거 마무리하시죠. 네, 그래서 아쉬운 거는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제일 그나마 시메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좀 신용이 좀 많이 껴있긴 합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로봇주들이 바닥 일부 잡고 금요일 날 좀 돌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좀 조정 나오고 나서 11선에서 지지 받쳐주고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한 양봉 좀 2개 정도 띄워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뭐 로봇주들이 다시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이제 다시 경신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또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개파락으로 조정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그 갭을 메우러 가는 구간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워낙에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뭐 비중을 태워서 뭐 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좀 감안을 하시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안에서의 매매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자율주행에 넣을까 로봇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로봇에다가 넣어놨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텔레칩스도 이제 좀 우상향 꾸준히 하면서 정고점 좀 돌파하는 네,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으니까 텔레칩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워낙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돌리는 종목들에 오히려 좀 수급이 많이 붙어요 요즘에는. 그래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워낙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건 이슈는 계속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목요일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또 일정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오늘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계속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현대 엘리베이나 현대 코퍼레이션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